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축복하는 사람들 사람들 블레싱 재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진 간사, 윤성애 선교사입니다. 보이는 반갑습니다. 라디오 블레싱 재팬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제 한국을 위해 다리가 된 일본인 10인 사랑으로 있다 인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네. 9번째 주인공. 드디어 9번째까지 이제 왔군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제 10번째면 마지막인데, 네. 네, 지금 이제 9번째 주인공이고요. 네. 네, 9번째 주인공, 소다 카이치의 인물 소개 시간입니다. 네. 소다 카이치는, 카이치. 네.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 네.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음. 한국 고아의 아버지 음. 하면서 이제 한국 고아의 어머니 생각도 떠올렸었는데요. 네. 네, 이번에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음. 네, 어머니가 궁금하시면 2회차를 사랑으로 있다 2회차 두 번째 인물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요, 한국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자 또 전후 일본 사회에 기독교 신앙을 전한 전도자 소다 가이치의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의 출생과 신앙 배경, 그리고 어떻게 조선인 고아들을 접하게 되었는지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우리 소다 가이치는요, 네. 1867년, 현재는 히라오정으로 불리는 야마구치현 구마개군 소네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당시에 일본은 에도 시대에서 메이지 시대로 변화하며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네. 젊은 시절의 소다 가이치는 나가사키 탄광에서 일을 하거나 소학교에서 임시교사로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 영어를 배우는데 힘을 썼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면 나도 변화해야 한다는 그 신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렇게 좀 깨어있고 네. 앞서가는 진취적인 그러니까요. 인물이셨네요. 네. 25이 되던 그 젊은 1892년에 큰 야망을 품고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네. 홍콩, 대만, 중국 본토를 비롯한 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시대의 흐름을 배우고자 했죠. 정말 진취적인 발걸음을 네. 옮기셨네요. 네. 소다 가이치는 음. 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했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 네. 1900년경 이제 대만에서 독일계 회사에 근무하던 중에 그 회사에서 참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취한 채로 퇴근을 하던 길에 길거리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진취적이면서도 또 만취할 정도로 이렇게 마시는 거 보니까 성격이 되게 걸걸하신 그런 느낌이 약간 드네요. 약간 남자다운 그런 느낌이 그러게요. 드네요. 네네. 네, 참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데 그런데 이때가 정말 신기한 게 네. 그때 정말 드라마처럼 네. 한 조선인이 소다 가이치를 도운 겁니다.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 에피소드 그 자체인데요. 일면식도 없는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 소다 가이치를 여관으로 부축하고 비용까지 대신 지불을 해준 겁니다. 완전 선한 사마리아인이네요, 진짜. 그렇죠. 네. 정말 이 시대 판에. 네. 그래서 소다 가이치가 이 음. 선행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네. 1905년에 그가 38의 나이에 음. 조선으로 건너가기를 결심합니다. 사실 38이면 어느 정도 뭐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잡았을 수 있는데 그리고 되게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그냥 다 저버리고 이 조선인 하나로 인해서 약간 삶의 방향을 바꾼 거죠. 그렇군요. 그 사람이 이제 도와준 사람이 그 은인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있었군요. 와,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맞아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TMI일 수 있는데 그 한 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에 있어서도 많은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또 그 많은 선교 중에 그 한 명의 선교사가 어떠한 선교사냐 또 어떠한 크리스찬이냐 너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한 명의 중요성을 정말 네. 좀 부각시켜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조선으로 건너갔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딱 자신을 도와준 정말 그 생명의 은인이 은인의 그 모국이 바로 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조선에 도착한 그는 그동안 또 이제 갈고 닦았던 영어 실력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영어 실력을 살려서 경성에 있는 YMCA에서 영어 교사로 활동을 합니다. 이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상제를 비롯한 뭐 여러 사회 운동가 그리고 독립 운동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조선의 현실에
이제 깊이 깨달아가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무렵의 조선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냐? 이제 조선은 일본의 지배가 본격화되고 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조선에는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네. 이듬해인 1906년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이제 일이 있죠.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기독교 신앙 부흥 운동이 네. 조선 사람들에게 참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됩니다. 네. 평양 대부흥 운동 네,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소다 가이치는 다 딱 1년 전인 그 1906년에 평양의 한 기독교 전도 집회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은 한국인으로 조선인으로 인해서 이 땅을 이제 사랑하고 들어오게 됐지만 이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됐군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말 일생일대에 이분을 2번 살린 거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처음에는 어떤 단순히 목숨을 살려줬다면 이제는 영혼을 살릴 수 네. 있는 그 역할을 하셨네요.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이후에 소다 가이치는 경성감리교회의 평신도 전도사로 활동을 하면서 약 10년간 성경을 판매하고 전도에 힘썼습니다. 네. 이 당시 한국교회 초기에 많았던 권서인, 이제 책을 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1908년 소다 카이치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배우자는요, 우에노 타키 여자분이신데 네. 이분은요, 경성에 있는 명신여학교와 이화여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던 분이셨어요. 네. 아, 두 분이 또 영어 교사라는. 영어에도 공통점이 있네요. 네. 이래서 언어를 잘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정말 영어가 연결하는 많은 또 에피소드가 있네요. 네. 아무튼 근데 이 명신여학교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네. 기억이 나죠. 네, 나야죠. 사랑으로 이 딸을 읽으셨다면 네, 후치자와 노예가 창립에 깊이 참여했던 네. 그리고 또 학교 운영을 했던 바로 그 학교가 명신여학교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맞아요. 나중에 이제 해방 후에는 또 숙명여자대학교로 네, 바뀌었던 그렇죠. 그 학교에 원래. 그래서 그 학교의 영어 교사로 있으셨던 그 우에노 타키는 네. 이제 나가사키의 미션 스쿨을 졸업한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여성이었다고 하고요. 또 엘리트네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녀가 결혼 후에도 이 여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서 판매와 전도에 힘쓰고 있는 남편을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소다 가이치는 이 아내의 도움으로 전도사로서 그리고 권서인으로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권서인이 참 재미있는 직업이랄까. 네. 그 참 역할이어서. 근데 이 책을 권하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게 그 시대에는 정말 중요하고 되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일일이 방문 판매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러게요. 예, 방문 판매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책도 동시에 하면서 전도를 같이 했다. 아, 이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었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아, 그래서 역시 이제 뭐 재정과 또 이제 사역이 같이 좀 밸런스 있게 맞습니다. 갔던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이제 1908년에 이렇게 혼인을 하고 또 열심히 그런 권서인 생활을 하다가 1921년 이 소다 부부에게 삶을 바꿀 큰 전환점이 찾아오는데요. 네. 카마쿠라 보육원, 이 경성 지부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네. 사타케 오토지루가 요청을 한 겁니다. 소다 부부에게. 네. 그러니까 소다 가이치에게 경성 지부장을 맡아서 우리 조선의 고아들을 보육하고 구제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지부장으로 가서 이 일에 전념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이제 가마쿠라 보육원을 설립한 사타케 오토지루는요. 짧게 소개를 하자면 네. 이제 의사이자 네. 또 감리교회의 열정적인 신자였고요. 또 그는 가마쿠라시, 참고로 가마쿠라시는요, 네. 도쿄 밑에 위치한 카나가와 현에 있는,
가마쿠라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보육원을 설립하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만주, 이제 중국, 만주 리순, 그리고 또 조선 경성에도 이제 지부를 세워서 계속 고아를 돌보는 일에 힘을 쓴 거죠. 만주의 리순까지 굉장히 정말 지부를 네, 한중일 세워서. 글로벌한 그러네요. 기관이었네요, 여기가. 그러네요. 음. 그것도 이제 보육원이니까 그 시대에도 참 앞서가는 되게 사회복지적인 사역을 하고 사회 복음주의적인 그렇죠. 그런 사역을 했네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네네. 이때부터 사회복지 시설이 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일본이 사실은 앞서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나 이런 쪽은 일본에서 많이 배웠죠.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래서 그 선교 중에 사회복지사로서 일본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사로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 그것도 되게 좋은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꼭 이렇게 꼭 목사나 뭐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만의 사역만을 생각하지 않고 선교는 이제 좀 사회 곳곳에 현장에 그분들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블레싱 재팬이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이렇게 모토 방향성을 잡고 네. 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 안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이렇게 사회복지사라든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참 좋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IT 전문하셔서 네.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러신데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이제 물론 일본 선교는 목사 선교사님이 가장 많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 교회가 없으니까 워낙 뭐 8,000개에서 10,000개라고는 하는데 그 무목교회도 워낙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선교사님도 많이 필요하고 팀도 해야 되지만 또 평신도라고 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어쨌든 전문인 선교.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들어가서 사역하는 사람도 참 많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말 일본 같은 게 사회복지가 되게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사회복지 시설에 많이 들어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이걸 전공하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많이 계세요. 네. 네. 일본에서의 또 사회복지와 네. 네, 그 선교 이야기까지 감사합니다. 아유 또 TMI였습니다. 이게 또 저희 사랑으로 있다의 매력 아닐까요? 네. 블레싱 재팬만의 독특한 네, 매력이라 생각하고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이 조선 경성 지부 장이 되었죠. 소다 가이치가. 네.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소다 부부가 조선의 고아들이 겪는 고통에 이제 공감을 하게 되죠. 네.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조선인들이 멸시와 차별을 받는 상황 속에서 네. 특히 고아들의 삶이 매우 어려웠는데요. 네. 이제 소다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루아침에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 보육원으로부터 시작이 된 배경이 탄탄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윤학자 여사님하고도 좀 다른 결의 어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소다가이치가요,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는데, 우리는 참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 민족적인 책임을 통감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참회의 마음이 소다가이치를 조선 고아 구제 사업으로 이끌었고 또 이 일에 헌신한 것이죠. 네. 이렇게 열심히 헌신한 소다 부부 활동에 대해서 사메지마 모리타카는 이제 책을 썼는데요. 네. 그 책은 한국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 소다 가이치 옹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소다 소다 부부의 최대 업적은 서울에 있던 카마쿠라 보육원의 고아 구제 사업을 책임지고 운영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만 하고 보육원 얘기만 하고 아직 구체적인 사역 이야기는 안 들려드렸는데 그건 이제 다음 사역편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소다 부부는 조선의 고아들에게 부모가 되어주며 아픔을 보듬었고요. 또 일본인으로서 이렇게 참회하면서 네, 또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을 이끌도록 또 도와주었습니다.
참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아 사역을 하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등과 구체적인 이야기들은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뭐 일단은 오늘 나눈 내용만 가지고도 이분이 참 남자답게 진취적으로 살았는데 그 한 사람의 그 조선인을 통해서 또 조선까지 오게 됐고 조선 땅이 그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되었네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것을 또 정말 본인이 정말 진짜 참회가 무엇인지를 이 아이들을 보살핌으로써 이 사역을 하면서 사회복지 사역을 하면서 실천해내는 헌신해내는 모습이 또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셨는지 다음 기회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너무 그렇죠. 귀한 것 같아요. 소다가이치 센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한국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 소다 가이치의 인물편을 나눠보았습니다. 네네. 이제 출생과 신앙 배경, 또 어떻게 조선 고아들을 접하게 되었는지까지 이제 네.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조선 고아 구제 사업과 또 조선과 나중에 후에 일본에 넘어가셔서도 이제 목회자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역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으로 이 길을 걸으리. 하나짱과 기끼따에 시리따에 하나짱은 오늘도 일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아주 많답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게스트분이 계신데요. 와, 너무 예쁘셔서 제가 지금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네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어머나, 수준급 일본어 실력까지 갖추신 이분은요. 옥타그노시스의 대표 박에스더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그런데 네. 하나짱가 다레데스까? 아니 이 질문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하나짱과 와타시 데스? 스고이. 아나타가 하나짱 데스까? 아, 스고이. 이거 방송 들으시면 약간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아, 네. 좀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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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너무 귀하신 박에스더 대표님 오늘 모셨는데 일단은 박에스더 대표님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ABC 교회 담임 목사이자 한국 줄러조선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에스더입니다. 옥타그노시스 검사라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반으로 한 적성 검사를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고 또 일본으로도 감사하게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박에스더입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마침 옥타그노시스에서 지금 이제 마스터 과정 하고 계시잖아요, 윤 네, 선생님께서. 맞습니다. 네. 또 빛나는 역량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네. 듣기로는 과제를 제일 빨리 내신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네. 잘하고 계십니다. 실습도 잘하시고 바로 현장으로 투입이 돼도 아주 되실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와우. 네. 네, 이거 끝나고 맛있는 거 제가 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전 성공입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옥타그노시스 또 박에스더 대표님과의 이 인연이 저희가 또 이제 블레싱 재팬의 힐링 미니스트리에서 옥타그노시스를 이제 활용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네, 그 형상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이 사역을 하려고 또 기획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셔서 옥타그노시스 얘기도 듣고 또 블레싱 재팬에서의 이야기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옥타그노시스는 뭔가요, 대표님? 옥타그노시스는 옥타, 8이라는 뜻인데요. 8가지 사고력을 기반으로 해서 15가지 성향을 진단한다. 다이아그노시스. 영어로 그거를 이제 조합해서 옥타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15가지 성향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향을 다 예표하고 드러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그 성향의 이름은 성향 이름만 딱 들어도 어떤 스타일이겠구나 알 수 있도록 성향 유형의 이름 그 독특한 특징을 뽑아서 이름을 명명했어요. 예를 들면 소통형. 이렇게 하나짱 같이 소통을 잘하시고 언어 감각이 있으신 소통형. 여기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나의 성향을 알고 또 무엇보다 이 검사는 기존에 해외에 있는 뭐 MBTI나 홀랜드 같은 검사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런 검사들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이론을 이제
도입한 그런 검사라면 옥타그노시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사람을 먼저 봤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임상만 10만 4천 명.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네. 백신 그거 만들 때 왜 네. 1상, 2상, 3상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그 10만 명을 이제 임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론을 접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교육 과학적인 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런 걸 전혀 유추할 수 없도록 그래서 본인이 그 갖고 있는 적성과 역량이 그대로 도출되도록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도출되도록 개발된 검사예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받기도 했는데 이 특허받은 검사는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우리나라의 뭐 그 상호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품명을 어떤 교육 컨텐츠들 입시하시는 분들은 네, 잘 네. 아는 그런 교육 컨텐츠들은 전부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거를 번역해서 한국으로 들여왔잖아요. 네. 그런데 교육 컨텐츠가 한국 것이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나간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최초예요. 거기다 적성 검사. 국내에서 개발된 단독 연구 단독 독자 개발로 만들어진 검사가 외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간다? 아, 이거는 최초입니다. 그리고 일본. 또 제가 저 이렇게 얘기 길게 해도 돼요? 네, 뭐 편하게 하세요. 그럼요. 네네. 네. 옥타그노시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어쩌다가 이제 만들게 되셨는지 이 필요성과 어떻게 까지 쓰임받기 원하는지까지 음. 얘기를 네. 들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우선 이 검사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저의 진로 방황입니다. 제가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요. 그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조그맸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늘어나는데 눈, 코, 입은 안 늘어나. 얼굴만 늘어나. 그래가지고 근데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늘어날 걸 미리 아셨는지 그때 엄청 반대하셨습니다. 너는 얼굴도 못생기고 머리도 나빠서 아나운서 못한다. 근데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나는 아나운서를 할 역량이 재능이 없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날 싫어하네.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버지 속세게 드리는 일로 이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대학도 막 세 군데로 막 다니고 전공도 세 군데 막 대학원 세 군데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인간이란 도대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구나. 창세기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 각자 재능대로 그리고 시편에도 있고 예레미야서에도 있듯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꿈이 눈으로 표현되고 보여지는 게 우리 자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을 좀 미리 아셨더라면 우리 아이한테 있는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좀 아셨으면 좋았을 걸. 저도 우리 아버지의 성향을 알고 아버지께서 너는 머리 나쁘고 뭐 얼굴 못생겨서 안 돼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 성향은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그걸 미리 알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의술이 엄청 발달을 합니다. 뼈를 다 깎아버릴 수도 있어요. 아버님 그리고 머리 나쁜 거 걱정하지 마세요. AI가 나왔어요. 챗 GPT가 제 대신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설득을 해서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성향을 모르고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달란트를 몰라서 가족 갈등도 생길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검사를 개발하게 됐죠. 실제로 이 검사가 가족 갈등에도 많이 이렇게 쓰이고 이거 진짜 오프 더 레코드인데 제가 이 블레싱 재팬 하나장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또 윤성애 대표님 초대라서 특별히 공개하는 건데 이혼 위기에 있는 목회자분들 제가 많이 살려냈어요. 그 목회자분들이 더 답답해하세요.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뭐 성도님을 붙잡고 이혼하고 싶어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어디 좀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나 요즘 신혼 같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성향을 다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게 되니까 사랑이 샘솟더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
사랑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모르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아는 거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진로를 찾아주는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그러니까 이제 비기독교인들도 많으니까 네. 당신은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조물주가 있어요. 누군가 만든 창조주가 있는데 그 창조주가 어머 미안해. 내가 깜빡 졸았다. 야, 너 만들면서 아주 졸아버렸네? 잘못 만들어서 쏘리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만드는 순간에도 기쁨을 못 이겨서 막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만드셔서 만들 때 생각을 갖고 만들었다는 거죠. 계획을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살게 하면서 행복하게 해줘야지. 기쁘게 해줘야지. 남과 다른 걸 느끼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다라는 걸 좀 전달을 해요. 그리고 또 가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날 사랑하시면 왜 날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처음엔 저도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저도 딜레마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아, 이게 그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준비된 장소가 있다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그 앞을 못 보시는 분이 나으셨잖아요. 눈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런 걸로 막 알가부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혹시 부족하다면 그것은 내 잘못도 아니고 주님이 잘못 만드신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유익이 혹시라도 내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는 뭐 건강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부유하지도 못해 여러 가지 이렇게 결핍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뭐 가정에서도 참 이렇게 엮이는 가정에 살면서 뭐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까 이런 생각을 들었을 때 저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 저분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살아야겠다 이런. 그래서 아, 이게 나를 위한 것도 유익이겠지만 나를 보는 저 상대방을 위해서도 나의 이런 아픔이나 결핍이 이분한테는 약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어떤 힐링이 되는 포인트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윤성혜 대표님도 힐링 미니스터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힐링이라는 게 그냥 내 존재 자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청년들 이런 영적으로나 어떤 멘탈 정신적으로나 나의 성향이나 역량적으로도 힐링이 필요한 이 청년들이 이 단체 얘기해도 돼요? 네. 이단 단체 이름? 네. 신천지. 이런 그지 같은 이런 신천지한테 빨려 들어가는 것이 이 적성 검사로 얘들을 빼가요. 맞아요. 당신이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이러면서 이쁜 언니랑 이쁜 오빠 딱 짝을 맺어가지고 외모에 혹하게 만들고 이런 아주 고난도의 마케팅 기술을 편단 말이죠. 근데 우리 솔직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외모가 빠지긴 해. 근데 어쨌든 근데 얘네들을 적성 검사로 뭐 MBTI 이런 걸로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나이가 제일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나이죠. 사춘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다 컸으니까 하고 이제 성인이니까 하고 팽개쳐 둬지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중국의 홍위병들도 이런 애들 막 잡아다가 막 이렇게 해서 옛날에 했었잖아요. 제가 역사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대학 때. 가장 맑을 때거든요. 맑은데 비어 있어. 그러니까 잘못하면 7 귀신이 들어서 진을 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만들어진 옥타그노시스, 줄여서 옥스, 이 검사로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처럼 이 모든 검사는요.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만든 사람의 철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무신론자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뭐 이단 애들이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검사의 철학과 목적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근데 옥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만든, 일단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가 개발했잖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만들고 그 성향이 예수님의 성품을 따와서 이제 성향을 규정짓게 된 거다 보니 좀 믿고 쓰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신천지로 가는 거를 막아야 되고 일단 간 애들도 빼와야 되고 청년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청년들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이단에 가가지고 얘들이 두려워서 못 나온대요. 한번 제가 신천지 청년을 만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세뇌를 시키냐면은 너 여기서 나가면 구원은 없어. 너 나가면 이제 끝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간 거기 때문에 구원을 잡고 흔드니까 돌아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마음에서 불이 붙는데 여기 대표님이나 하나짱이나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불이 붙으시겠어요. 그래서 이거의 어떤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죠. 네. 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네. 네, 정말 옥타그노시스의 이 개념과 또 어떻게 만들게 되셨고 또 그리고 정말 본인의 경험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해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려면 나를 결국 알아야 되고, 왜냐면 나의 그 15가지 성향들이 다 예수님을 성향을 다 예표하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그리고 힐링이라는 것이 내 존재 자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힐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맞습니다. 이야기까지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옥타그노시스를 이제 블레싱 재팬에서도 힐링 네. 미니스트리 안에서 이제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한번 윤성 교사님께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근데 우리 하나짱이 아주 그냥 정리를 잘하네요. 네, 원래 잘하지만 오늘 또 유난히 더 잘하네요. ではありません。 아,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블레싱 재팬이 하고 또 관련된 분들 해가지고 우리 또 요거 PD 역할을 하고 있는 손진이 우리 또 출판 팀장도 블레싱 재팬 이름으로 그룹으로 해가지고 옥타그노시스 1급까지 땄어요. 그래서 저도 따고 우리 그룹 안에서도 많이 따고 그리고 다들 땄는데 너무 좋아서 더 깊게 배우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배우게 됐는데 역시 잘 배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블레싱 재팬의 되게 중요한 서역 중에 하나가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두 가지 축이 뭐냐면 NCC 호주의 상담 대학에서 이제 그 어제도 줌으로 미팅을 했는데 그 이제 100% 장학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공부하면 한 학기에 거의 3,4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학비인데 100% 장학금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배우고 있고 이제 그 선교사님들 배운 분들이 또 이제 튜터들이 돼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일본어로 된 그 ACC 대학 상담 전문 대학이 오픈 예정이에요. 내년 하반기에 일본인 대상으로. 그래서 너무 참 고무적인 일인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되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옥타그노시스. 이걸 가지고 대표님이 좀 쫙 설명하셨던 네. 것처럼 자기 성향을 뭐 한국인이든 일본이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다 나는 누구인가가 늘 인생의 중요한 화두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못 찾아서 이거 찾고 저거 찾고 그러는 상황인데 우리는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가되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옥수를 소개하면서 그냥 단순히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힐링 미니스트리 안에는 아까 ACC 해서 상담 전문 일본어 과정 대학을 내년 하반기에 오픈 예정이고 네. 100% 장학금 지급을 할 예정이고 지금 이제 이 옥스까지도 같이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도 좀 어떻게 일본에 정착을 시킬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같이 좀 논의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ACC 과정은 정말로 그 디그리 나오는 거예요. 학위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본에 있는 신학생들한테도 이 학위 과정 공부하기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옥스까지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근데 이게 저도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아까 말씀하셨던 MBTI나 뭐 홀란드 검사나 이런 거 저도 이제 애니어그램 강사 자격증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정말 이게 다르구나. 그리고 여기서 뭐 긍정성향, 부정성향 이런 거 나오는데 좀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거 그다음에 죄가 들어와서 이런 부정성향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실제로 복음의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 역량을 발휘할까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 그 블레싱 재팬 안에 있는 힐링 미니스트리 안에 이 두 가지 이걸 가지고 또 실제로 센터를 만들고 또 이제 일본은 워낙 그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해 지역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좀 다양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이 옥스를 활용해서 또 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이 정말 잘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이번에도 이제 또 12기 과정이 오픈하셨는데 또 저희 BJ 옥스는 그룹을 만들어서 한 5명, 6명 되거든요. 그분들 엄청 열심히 하게 할 거고 또 거기에 좀 이 옥수도 일본에서 또 하실 분들 한국성에서 하는데 일본어로도 하실 분들을 다 또 미리 배치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일본에서도 이 부분을 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선교라는 거는 복음도 가져가지만 비즈니스도 가져가서 다양한 그 곳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힐링 미니스트리가 그 역할을 해서 옥스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완전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엄청 기대되죠. 완전 너무 우등생이에요. 과정 중에. 네, 우등생이십니다. 네. 마침 또 어쨌든 그러니까 이 옥타그노시스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여정 또 이것을 블레싱 재팬의 힐링 미니스트리의 목표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이 딱 잘 만났죠. 그러니까요. 같은 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본 청년들과 또 일본의 그 정말 그 자기 정체성이 청년들뿐만 필요한 아니라 이거는 네. 이제 뭐 하여튼 노후 은퇴 맞아요. 설계까지 그렇죠. 다 전생애를 다 맞아요. 다루는 맞아요. 거라서 부부 상담까지도 하셨던 그러니까 것처럼 맞아요. 네,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일본어 제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시와 니혼고 벤교시 勉強します. 내용고. 다시와 니혼고 벤교시마스. 네. 스고이 데스네. 제가 박 대표님이랑 같이 배우고 있는데 아직 제 실력이 아니요. 못 발음이 따라갑니다. 너무 그래서 아니요. 여하튼- 이미 송간사님께서 박 대표님 발음이 제일 좋다고 이미 인정하셨고요. 오늘 처음 봐서 하지메 사이시. 이래가지고 자, 네. 어쨌든 너무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그 취지가 같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본에서의 옥타그노시스 이야기 어떻게 이제 개발 비전을 갖게 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2부에서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짱가 와카리마시타. 오늘도 하나짱은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맞다매. 사랑으로 이 길을 걸으리. 이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기도 제목 나눠주시겠어요? 네. 요즘에 블레싱 재팬에서 이제 커넥션 스쿨이라고 하는 선교 기초 훈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커넥션 스쿨은 CCC에서 만든 또 KWMA라고 한국 세계 선교사 협회에서 인정을 해주신 그런 선교 기초 훈련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BJ 북스에서 또 일본 쪽으로 커넥션 스쿨 일본어 교재도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번역해서 편집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준비도 하고 있고, 일본 교회가 사실은 제자 훈련이나 이런 선교 훈련들이 약간 약한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화율이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이 좀 덜하고 교회에도 좀 정착된 부분이 적은데 바라기는 저희가 커넥션 스쿨을 저희도 강사 훈련을 다 받고 또 이제 선교 훈련을 시켜본 입장에서
참 잘 되어 있어요. 참 잘 되어 있고 또 일본에 있는 이제 선교사님 또 교수님이 일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료를 주셔서 만든 부분도 있어서 이 선교 기초 훈련이 교회마다 그냥 한 5주 정도 짜리로 해서라도 잘 정착이 되면 일본도 자기만을 위한 어떤 그 기복적인 신앙을 떠나서 세계를 품은 크리스찬으로 기본적으로 선교적 마인드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밑바탕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블레싱 재팬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 스쿨이 우리 블레싱 재팬의 기초 훈련으로도 저희가 이제 삼았고 요거 지나면 저희 더 일본을 알자 스쿨 또 이제 5기를 하반기에 또 준비할 예정이고 선교한국 대회를 통해서 일본을 또 관심 있는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5월 달엔 로잔 청년 대회의 어떤 또 그쪽에도 일본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활발하게 홍보도 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커넥션 스쿨이나 또 여러 가지 일본에 관련된 또 홍보도 하고 일본어로도 커넥션 스쿨도 진행하고 정말 중요한 건 일본 교회가 단단히 섰으면 좋겠고 제자 훈련이나 이런 선교 훈련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커넥션 스쿨의 일본어 버전 지금 준비 중인데 이게 이제 잘 소개되고 잘 준비되고 소개돼서 일본에도 선교 기초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그것이 이제 적용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블레싱 재팬이 저번에 3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 리트릿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사역 잘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교회를 개척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박민재 원영주 선교사님이나 이런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이전한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순적하게 그런 선교 현장에서 순적하게 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계를 품은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온 세계의 지진이나 태풍이나 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도 지금 막 겨울이었다, 봄이었다, 여름이었다 왔다 갔다 정신이 없잖아요. 네. 뭐 올해 초부터. 그렇고 또 지진의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고 전쟁의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경화되어지는 그런 이제 자국민 중심 때문에 다른 나라를 배려하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우경화된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각 나라에 그것이 좀 실현되어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또 굶주림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또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아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실 수 있도록 같이 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블레싱 재팬을 통해서 일본 선교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는 커넥션 스쿨 잘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일본어로 번역하고 일본 땅에 이제 기초 선교 훈련으로서 그 훈련을 소개하려고 하오니 이미 소개된 부분도 있지만 일본어로 진행되는 것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블레싱 재팬이 5월달 로잔 청년 대회와 또 8월 달에 있는 선교 한국 대회에 참여합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일본 선교의 관심자와 헌신자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이 모든 훈련 이런 만남들이 끝나면 또 더 일본을 알자 스쿨 5기가 준비될 텐데 하나님이 귀한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관심자들 붙여주셔서 저희가 일본 선교의 귀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 붙여주셔서 정말 일본 선교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블레싱 재팬이 되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좋은 멤버들 붙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세상에는 계속적으로 지진의 소리, 태풍의 소리, 또 끊임없이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일본의 사회가 건강하고 일본의 교회가 정말로 더 적극적으로 복음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1%의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1%, 2%, 3%의 벽이 무너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전쟁의 소리들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인 것 같이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보이는 라디오를 통하여서 일본 선교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보이는 라디오 사역 이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미디어 선교 위에도 또 문서 선교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사랑으로 있는 걸음의 툴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을 소개한 것처럼 또 새로운 사랑으로 있는 걸음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블레시 재팬을 통하여서 일본 선교의 그 불쏘시개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함께 아멘. 기도하고. 네, 이 보이는 네. 라디오도 저희가 정말로 나중엔 기회가 되면 솔직히 일본어로도 하고 싶어요. 그건 이제 우리를 하기보단 일본어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일단은 야심을 한번 갖고 네네. 네. 거룩한 야망을 거룩한 갖고. 야망을 가지고 네,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함께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짧게 광고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아까 또 이제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올 5월에는 로잔 청년대회 이제 선교한국에서 주최하는 그곳에서 또 이제 블레싱 재팬 선교한국 주체가 아니고 그냥 로잔 대회고요. 로잔 대회. 네. 네. 선교한국은 8월 대회. 아, 네. 제가 헷갈렸고요. 네. 이게 별도입니다. 네네. 5월에 로잔 청년대회. 네. 그리고 8월에는 선교한국 대회. 대회. 두 곳에서 저희 블레싱 재팬이 또 이제 부스를 설치하고 그렇죠. 강의도 하고 이제 성경국 대회는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다이나믹 배운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블레싱 재팬이 아마 일본 선교에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네. 네, 계속 해왔던 것처럼. 네. 그래서 또 일본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주변에 관심자가 보인다 하면 또 소개시켜 주시고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블레싱 재팬은 이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7시마다 기도 합주회 시간을 통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네. 블레싱 재팬 기도 합주회, 줄여서 BJ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정확한 이번 달 날짜와 장소는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블레싱 재팬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도 있고 또 저희 채널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문의도 가능하시고 또 이제 원하시면은 저희 단톡방에 초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놓고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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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블레싱 재팬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블레싱 재팬 마타네!